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인사드리고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형사사법 절차 변혁에 대한 토론에 참여돼서 영광이고 두 분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발제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보면서 이제 직접 보안수사권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의 폐지 여부는 공소처법 제정 단계에서 확정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권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와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이 약간 성격이 다른데,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는 수사의 일종이고 이 검사 수사권이라고 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안수사 요구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관계가 협력관계로 변경되면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는 법적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는 검사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감독임과 동시에 그 당시 수사의 주재자였던 검사의 수사의 한 형태라고 볼 것입니다. 사법경찰을 통한 검사가 사법경찰을 통해서 자기 사건을 대해서 간접적으로 수사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권이 축소되고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에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는 검사의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감독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볼 것입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검사가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가지고 모든 수사에 대해서 사법경찰을 지휘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이때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는 수사 지휘의 일종이었고, 당시는 이를 보안수사 지휘라고 불렀습니다. 2020년 이제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보안수사 요구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검사는 경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의 유지에 관한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해서 모두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간단하게 공소제기와 관련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사법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거나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는 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검사의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또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는 그 기존의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고 상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경찰을 통한 검사의 간접적 수사라는 성격은 약화됩니다. 사법경찰이 이미 수사를 마치고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한 사건에 대한 보안, 통제 또는 감독의 성격이 강조됩니다.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책임을 상호 협력을 통해 촉진하도록 한 보안수사 요구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해질 수 있다는 약점이 생겼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보다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지휘라는 강력한 권한이 아니라 요구라는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보안수사 요구라는 성격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 보안수사 후 송치, 다시 보안수사 요구, 다시 송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상호 책임을 전가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보안수사 요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먼저 사법경찰 수사의 역량을 제고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때 충실한 수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는 사법경찰의 수사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의 수사를 보안, 감독,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경우랑 보안 수사를 인정하는 경우랑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안수사 요구는 검사의 일방적 수사지휘가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의 협력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증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검사 사법경찰이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원활한 협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이러한 협력이 어렵고 경쟁이나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수청도 생기고 물론 공수처가 먼저 생겼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사기관들과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긴장 경쟁, 경합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수사를 갖다 통제하고 자기의 수사로서 진행했던 검사의 역할이 퇴장되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길 것입니다. 나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들이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사건, 좀 이렇게 비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대신해서 경찰 견제나 수사기관들에 대한 견제, 수사기관 간의 업무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직 그 얘기가 진전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선택했던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공소권 그리고 헌법상 인정되는 전속적 영장 청구권 이 세 개가 결합돼서 검사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재판 단계에서 유죄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적 모델은 검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부당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여 증거를 취사 선택하거나 무리한 증거 수집을 추구하는 등 남용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각한 폐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이 좋은 목적을 향해서 발동됐을 때는 상당히 좋지만 혹시 나쁜 목적을 향해서 발동되었을 때는 그 피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구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격은 검사가 수사권까지 가졌던 과거 제도의 효율성보다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가치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전속적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 영역에서 배제되면 수사 영역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도록 추가적 보완적 방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원상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을 몇 가지 추가하면 먼저 기존의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의 제도를 좀 보다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 사이에서 상호 책임 전가가 발생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킥스에 대해서 같은 사건 번호를 갖다가 검사와 경찰이 계속 유지를 하면은 이 책임 관계가 명백해질 텐데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에서 다시 그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순간 사건 번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한 1월 달쯤에 이런 문제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은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원상 교수님은 수사기관 간 수사권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적 수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제안했던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 중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상호 협력 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 조정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 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어떤 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특히 수사기관이 여럿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성이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상호 평등한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검사와 사법경찰의 의견이 충돌되거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준칙이라고 하는 것에서 8조에서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협의, 9조에서는 수사기관 협의회 등의 규정 등을 두고서 상호 협력을 도모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들으면 대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무단 차원의 협의는 수시로 이루어졌고 구체적 사안에서 수사 협력도 이루어졌으나 수사기관 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보안수사 요구 등 검사와 사법경찰의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검경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을 기관 간 상호 협의에 이르도록 한 그 수사 준칙 8조 9조의 구상은 그렇게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한 그 협의 조정하는 어떤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일정한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어 평등관계로 전환된 형사사법법 시스템 내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결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찰청에 폐지되고 공수처 설립으로 인해서 공수처를 제외하고는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가진 국가기관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이라는 협소한 범위의 사건을 관할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우 소규모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규모 사건에 대한 기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법은 상설특검이라든지 또 개별특검이 있고 또 합동수사본부 같은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검사가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못 처리한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그런 어떤 복잡하고 법리가 많이 필요한 사건은 우리가 못 처리한다.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123 내란 사건 수사에 대응해서 검찰과 군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였고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조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기구들은 기관 간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 법정인 최종적 의사 결정권자가 없고 각각의 기관들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한 제한으로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1999년에 발생한 온로비 사건에 대해서 때문에 생긴 특별검사법을 모델로 한 것인데 매우 규정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신속하게 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미 20년, 25년이 지난 현재에서 조금 규정들이 좀 낙후돼서 적절한 대응 수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란 특검 등 개별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는 규모 면에서 굉장히 상설특검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경찰,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동원해서 특별검사의 지하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수사 기소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적 수사가 필요한 국가적 중대 사안이 있다면 이런 합동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상설특검, 개별특검 등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이 중에서 적당한 제도를 시행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아까 말했듯이 합동수사본부 자체는 하나의 기관이 아닌 점에서 특별검사 제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이 예상되는데 현재 개별 특검법들은 상당히 완비된 업데이트된 법이지만 상설특검법은 옛날 규정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한번 고쳐가지고 완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설특검법 그 자체가 가장 빠르게 시행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문을 잘 완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형사 절차를 위한 보안 수사의 구조적 필요성과 책임의 배분에 대해서 최호진 교수님은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수행하는 모델과 수사기관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모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밀도, 인지 평양의 효과적 제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측면에서 서로 상충하는 장단점을 지닌다. 이 문제는 법리적 우월성이나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가 처한 사법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선의 효율을 추구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서 최선의 효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장기적으로 최선의 효율인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효율인지는 그렇게 단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최선의 효율을 추구한다고 할 때 누가 이것을 추구하느냐, 누가 이것을 결정하느냐, 어떤 제도가 최선의 제도이냐,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좋냐는 걸 결단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최호진 교수님께서 똑같이 생각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는 때로는 실무자로서, 때로는 학자로서 다양한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적법 절차 등과 같은 헌법적 수준으로 인정된 보편적 가치나 제도 외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관하여 어떤 확고 부동한 원칙을 발견하거나 어떤 제도가 다른 제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없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국가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법체계 등을 반영한 형사정책의 결과였으며 어떤 논리편적으로 우월한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호진 교수님께서 동일한 얘기를 하셨고요.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의 내용이 되고 있는 주제들과 쟁점들에 대해 어떤 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리다는 정답은 없으며 여러 가지 가치와 우리의 역사와 경험 등을 반영하여 어떤 것을 선택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역사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자는 이러한 선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안수사권을 검사에게 주었느냐, 보안수사 요건만을 인정하느냐는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권까지 가진 국가가 보안수사과 요건만을 가진 국가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할 수 없고 반대로 검사가 직접 보안수사권을 가진 국가가 보안수사 요건만을 가진 국가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검사의 정치화가 문제되었고 어떤 나라에서는 경찰권의 남용이 문제되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경험과 필요에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택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는 그 동력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도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경험에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정치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화되고 부패한 검사들의 효율적 수사, 소위 효율적 수사 및 기소에 따른 폐해를 겪었고 이러한 폐해를 겪은 국민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어떤 효율성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보다 검찰개혁에 따르는 증가되는 혜택이 더 많고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따른 수사기소의 분리로 인하여 제도의 초기 단계에서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이 일정 정도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국민주권하에 헌법 체계 내에서 학계와 정부의 임무는 이런 국민의 선택을 따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안들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최어진 교수님께서 제안한 원칙적 보안 수사 요구, 예외적 직접 보안 수사의 허용이라는 아이디어는 학계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절충시키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 직접 보안 수사의 허용 범위와 요건을 설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최어진 교수님께 제안하신 예외들은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가 적절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범위가 광범위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자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법률에 의해 2대 범죄로 제한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을 이용하여 검사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것처럼 운용하였습니다. 최어진 교수님은 사이버 범죄나 기술 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경제 범죄의 법리를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수사 위법 사항을 포착한 경우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과연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범죄나 기술 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불가역적으로 휘발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경제 범죄의 법리를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는 현재 기준에 보아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와 맞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 감소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검찰청 폐지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의 반복적 불이행의 경우는 보안수사 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위법수사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제도를 사용하거나 실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제도를 사용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의 불법 부분을 처리하도록 의뢰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하나를 보면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허용되는 예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추후 공소청이 필요로 하는 직접 수사 인력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검찰권의 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토론자 역시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최어진 교수님이 지적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외에도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고 소년부 송치 등의 결정을 해야 하고 가정보호 사건 송치 결정 등을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위해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는 것이 오히려 그 개별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개별법에 이러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 또는 면담, 기타 다른 이름을 이용해서 이를 허용하여 그 제도들의 취지를 살리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는 그런 사건 자체가 매우 희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여 검사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신속한 처리가 검사의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를 인정하는 어떤 예를 두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경우에도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력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거나 여러 가지 보안 규정을 통해서도 해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이나 개별법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규정들이나 검사의 직접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을 점검하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나 절차의 특성상 검사의 직접 개입이 바람직한 경우에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를 허용하는 예외로서 규율할 것인지
뭐 이런 법 기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제한 장치를 충분히 해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면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아닌 다른 법제도로 그 특수성에 대처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아닌 다른 법제도로도 그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를 완전히 폐고자 한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개별 법 규정들이나 검사의 직접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들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가 아닌 법적 형식과 제도들을 마련하여 정비함으로써 이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한마디 더 코멘트를 하면 각 주에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들에서도 각주 구본입니다. 직접 보안수사라는 예외 대신에 다른 법 형식이나 제도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그것도 국민들이 종국적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